자, 세안을 많이 하면 피부 장벽에 손상을 가한다고 우리가 1분 세안법이라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분들이 직접 SNS에서 딱 1분간 타이머 딱 맞춰놓고 막 딱 그때까지만 세안을 맞춰서 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맞는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자, 우리가 세안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임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제 피부심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클렌징에 얼마나 진심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무조건 막 열심히 여러 번 이렇게 닦으면 피부 장벽이 손상받아서 피부가 예민해지므로 현명하게 클렌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 피부 관리의 기본인 세안에 대해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첫 번째는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면 모공이 넓어지고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면 모공이 좁아지는 것이 사실인가요? 자, 현재까지는 논문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이 모공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이 털구멍에 있는 피지의 양입니다. 자,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은 사실 일시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세안을 할 때 이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어주고 또 차가운 물로 마무리로 모공을 조여준다고 해서 이 세안을 찬물과 뜨거운 물로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이 혈관도 결국 고무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 찬물 이런 식으로 고무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 가만히 있을 때도 고무줄이 흐물흐물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세안 시에 온도 차이를 심하게 주면서 하는 경우 이 안면홍조나 혈관 확장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정한 온도의 이 미온수로 세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 보통 약간 냉기운이 살짝 나는 정도의 이 미온수로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물의 온도는 모공 자체의 이 근본적인 넓이 변화를 유발할 수는 없고 일시적인 변화만 유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피부 장벽과 이 혈관벽의 자극을 이렇게 자꾸 뜨거운 물과 찬물로 주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안을 많이 또는 오래 하는 것이 피부에 좋나요? 라는 것인데, 자, 세안을 많이 하면 피부 장벽에 손상을 가한다고 우리가 1분 세안법이라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분들이 직접 SNS에서 딱 1분간 타이머 딱 맞춰놓고 막 딱 그때까지만 세안을 맞춰서 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맞는 방법일까요? 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풀 메이크업이 되어 있고 모공 사이에 화장품 입자가 잘 껴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1분 세안법으로 완전히 닦여질 수가 있을까요? 즉, 세안은 몇 분, 1분, 2분 딱 이렇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안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덜 닦였거나 두 번째는 더 닦였거나. 자, 왜 그런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덜 닦였을 경우 요즘은 커버력 있는 제품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커버력 있는 제품들이라 하면 메이크업 제품이죠. 파운데이션, 파데라고 하죠. 쿠션, 컨실러, BB, CC, 모공 프라이머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메이크업 등을 하고 클렌징이 똑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이 모공 사이에 화장품들의 소입자들이 잔존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화이트헤드 또 블랙헤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실하게 닦는 경우 세안제를 너무 여러 번 쓰게 되면 세안제는 결국 오일을 녹이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피지, 노폐물, 메이크업 성분들이 다 기름이기 때문에 이 기름들을 잘 녹이기 위해서는 계면활성제 같은 것들을 넣어서 만든 제품들인 건데 이러한 것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이 피부 보호막인 피부 장벽에도 손상을 줘서 피부를 예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너무 덜해도 문제, 또 과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의 여부, 두 번째는 모공 발달의 여부, 세 번째는 피부 장벽이 강한지 약한지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물로만 세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부에 어떤가요? 라는 것인데, 제 예전 영상 중에 피부가 예민할 때 하는 응급조치 3가지에 대한 영상에서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아침에 물세안만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 세안제는 결국 계면활성제를 통해서 피부 표면에 있는 피지, 때 등의 이러한 기름을 물과 녹이게 해서 닦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피부가 극도로 예민한, 즉 피부 장벽이 부서지기 직전에 반복적인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은 이 피부 장벽의 정상적인 지질층의 구조를 무너뜨리게 돼서 피부가 더 예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예민한 피부의 경우에 아침에 메이크업이나 선크림도 안 발라져 있는 상황에서는 물세안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피지가 많아서 자는 동안 피지가 많아서 고민이라는 분들도 일단 이렇게 피부가 예민한 상황에서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는 물세안만 한동안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피부 장벽이 약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침에 어느 정도 피부의 피지를 닦아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예민하지 않은 피부의 경우에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일반 세안제 또는 약산성 세안제를 피부 타입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고, 피부가 예민한 상황이라면 물세안만 해보는 것도 스스로 피부를 회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민하다고 인터넷에 막 떠도는 이상한 민간요법으로 막 세안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세안에 대해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3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더셀럽 화장품 대표 심현철이었습니다. 끝!